네, 시장의 흐름이 참 어지럽습니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 갈 길 참 많이 남았다, 멀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58,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 이동평균 두 개 다 밑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과연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6만 달러 위에서의 돌파 지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57%대 중반에서 자리를 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관건은 과연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폭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우는 그런 데이터가 더해졌는데,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을 기록하면서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게 노동시장 냉각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잇따라서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연준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이 B컷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오전 상황이 50bp 인하 가능성이 44% 수준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비등하다라고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폭, 과연 비트코인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비트파이넥스 주간 리포트가 여기저기서 또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bp를 인하를 하면 긍정적이다. 50bp를 인하하면 비트코인이 20%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50bp 인하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대거 정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5bp 이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50bp 이하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 이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50bp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된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20% 수준 급락시킬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될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50bp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액션을 처음 피보팅을 단행하는 시기에 결정을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이게 뚜껑이 또 열려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파월 의장의 멘트가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가져다 줄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복합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될 데이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6일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의 내용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예측치 수준 정도만 나와주면 일단 25bp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7월 고용 수준으로 만약에 안 좋게 다시금 확인이 된다라면 우리는 8월 5일에 우리가 겪었던 블랙 먼데이, 요때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밤이 여러모로 시장에는 직격탄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직격탄 가능성을 품으면서 주말을 보내게 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급반등의 계기가 되거나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 편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주간 종가에서 150달러 정도만 빠진 상황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58,300달러를 저항선으로 바뀌는 걸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간 종가를 58,300달러 위에서 마무리를 해줘서 이거를 저항 라인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지금 하강 확장 수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몇 주만 더 버티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만 잘 뚫어낸다라면 9만 달러로 가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포물선 랠리가 다가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 베어 플래그에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20년에도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했다. 지금 반감기 주기를 대입시켰을 때 이제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베어 플래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힘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비트코인은 힘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포물선형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감사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퀸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 정점은 반감기 이후 480일 뒤에 발생했다. 지금은 반감기 이후 137일만 지났을 뿐이다. 침착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비교된 거 보고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침착해도 되겠다. 이제 남은 건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골 때리는 전폭적인 분석도 제시가 됐습니다. 아웃라이어 벤처스 웹3 엑셀러레이터가 전망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전폭적이다 라고 우리가 짚어봤던 내용인데, 여기저기 기사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짚어보지 않았던 문장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강세는 순전히 우연이고 4년 주기 사이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6년 이후에 이어져 왔던 반감기의 영향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뭔가 그럴싸한 개소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웹3 엑셀러레이터가 할 법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반감기의 근본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마지막 해였다. 이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하고 다양화되면서 채굴자들의 보상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 다만 반감기는 여전히 심리적 효과는 가질 수가 있다. 2020년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강세장을 촉발시켰다. 투자자는 4년 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시경제적 요인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은 완전 아니고 너무 이쪽은 완전 맞아, 이렇게 조금 약간 극단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반감기 영향력이 전혀 없다,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급 충격, 공급량 감소, 이게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시스템적인 강점인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도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뭐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제목을 뽑고, 이게 또 기사화되면서 아웃라이어 벤처스라는 웹3 엑셀러레이터의 브랜드를 확장시키기 위한 나름의 이런 노림수,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SEC 소송, 아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항소심을 가게 되려는 건지, 이게 진짜 이제 공이 SEC로 넘어간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 자금 관련 부분 유예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판결 금액의 111%를 항소기한 만료 또는 항소 완료 이후 30일까지 은행 계좌에다가 예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우리는 벌금 과징금 판결 법원에 아주 예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따를 의지가 있고, 다만 문제는 SEC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금 납부로 정리를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탁금 형식으로 돈은 넣어둘게요. 이거 어떻게 할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토레스 판사가 이 요청에 서명을 하진 않았다. SEC가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항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리플이 그렇다고 자기들만 벌금을 납부해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이 SEC를 압박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면서 SEC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홀딩하면서 SEC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SEC의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나름 리플이 짱구를 좀 잘 굴린 거죠. SEC가 자꾸 멍 때리고 있으니까 아예 법원에다가 공을 돌리면서 SEC로 그 공이 넘어가게끔 판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 판결이 8월 8일에 나왔고 항소기한은 60일 뒤니까 10월 6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벌금 이슈로 합의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SEC가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힌다라면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많이 그동안 벌여왔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만 바라보면, 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 항소를 하지 않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인 거 이외의 부분,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노림수로 시작이 됐던 소송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국면으로 이어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도 마냥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쫄기보다는 한번 좀 더 버텨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SEC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 법원에서 먼저 입장이 나올 거고, 이후에 SEC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소 짜증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짜증만 낼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 끝까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허들 하나 이거 딱 그냥 넘으면 끝인데 그 허들을 지금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XRP 홀더분들은 다소 약간 낙담할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